네, 저는 지금 강남 삼성역의 중간인 코엑스몰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나온 이유는 오늘 분양과 마케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더한 플래닝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한림건축그룹의 자회사인 더한 플래닝은 현재 분양과 마케팅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업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림건축그룹 자회사죠. 더한 플래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패널로 더한 플래닝의 곽순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첫날 20만 명이 몰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고밀개발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청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분양 마케팅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박순호 대표님,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역세권 및 중공업지역, 네.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역 개발이 하던데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세권 위주입니다. 아, 역세권이요? 네. 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역세권 하면 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 발표로서 그 역세권에 이제 그동안에 소규모 그렇죠. 개발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이제 좀 다소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역세권이 좋은 게 뭘까요? 아무래도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 네, 맞습니다. 예, 교통 편리성, 그다음에 생활의 편리.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업무지구, 여의도나 네. 강남 쪽에 접근이 용이한 더블 역세권이나 뭐 트리플 역세권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죠. 아, 네네, 그렇죠. 워너비죠, 워너비. 모든 이들이. 네. 워너비긴 한데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기 힘들죠. 네, 지금 모든 그 관심사가 화제 중심이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의 일원으로 지금 역세권 고밀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네. 역세권이 가장 좋은 것이 이 업무지구의 접근성입니다. 뭐 직주 근접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자, 그동안에 역세권은 소규모 개발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한시적이지만 소규모 개발을 풀어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공급 안정화에도 많은 활성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업무지구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네. 직장인, 학생 뭐 모두의 관심사가 역세권에 이제 좀 몰리겠죠. 뭐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정비 사업으로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네.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시도가 됐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조금 더 가시화되면 공급에 좀 원활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하루 모르게 계속 올라갔던 부분들도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겠죠.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역세권의 토지대, 땅값이죠. 땅값이 과도하게 지금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좀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역세권은 뭐 있는 자들만의 리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왔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마음도 그 심정도 이해가 좀 가긴 해요. 왜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토지값이 상승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재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주들도 역시 자기 기대 심리들이 좀 크지 않을까요? 또 다른 어떤 해답치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시적이지만 이번에 역세권을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토지주들, 네,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공이 리스크를 책임지는 제도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분양이 안 될 리스크를 공공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데 핵심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줄고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분양 수익이 또 증대될 테니까 새로운 해법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토지주들한테는 기존 공급가의 뭐 한 85%까지 공급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새로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전에 그 고분양가에서 약간은 낮게끔 형성되는 가격에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업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분양 쪽과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핫한 플레이스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다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문현답이군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치, 현금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부동산에. 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를 통해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거 안정을 좀 가져갈 수 있게 어떤 마련한 방안들인데요. 네, 제 경험상 역세권, 특히 유명 중공업 지역이라고 뭐 가산동이나 뭐 네. 이런 쪽에 보시면 성수동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공업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개발이 조금 제한된 네네. 역세권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역을 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동안에도 그랬어요. 일단은 뭐 신도시도 좋고 뭐 재개발도 좋았지만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오랜 시간 때문에 네. 현실성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세권, 항상 역세권이 핫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수요로 가져가시게 되면 일단 보장되는 것들이 생활의 편리성, 네, 특히 흔히 말하는 직주근접, 업무직으로에 대한 이동이 좀 원활하죠. 네, 그리고 미래가치, 환금성, 부동산이다 보니까 다른 곳은 다 떨어져도 등락폭이 좀 심하더라도 네. 역세권은 철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옹성.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가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에 의해서 집값들이 크게 네, 아주 요동치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지켜봤고요. 저희가 분양하면서도 역세권 분양은 다소 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자, 교통 여건이라고 하셨는데 교통이 편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수요가 또 생길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새는 GTX 부분들이 좀 또 핫하게 소문들이 올라오고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의견들이 또 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GTX, 광역철도망이죠. 네, 그렇죠. 지금 서울 시내는 일단 뭐 중요한 건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좀 외곽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뭐 지금 한 20분대에 뭐 중심지까지 강남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노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GTX가 정차하는 역은 지금 엄청난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세권이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의 편리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동의 편리성, 앞으로의 부가가치 창출도 역세권 중심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최근엔 주택 시장의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들도 많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주택 시장에 굉장히 큰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필드에서 마케터로서 느끼는 거는 도시개발, 네, 특히 이제 지구단이라든지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도시라든지 참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해하는 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재원 뭐 이런 것들이 소비된다는 거죠.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 또 수반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규제 완화를 좀 해줬죠. 네, 네. 그렇죠. 신도시라든지 정비 사업들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공급 확대 그 일원으로 오피스텔 규제, 바닥 면적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시켜준 이유는 네, 난방과 예, 지금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 거기까지 저희가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너무 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3기 신규 택지라든지 네. 그다음 3기 신도시라든지 짓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만 하더라도 5, 6년을 갈 거고 또 행정적인 부분이 또 가고 그렇게 되면 근 10년 아무리 빨라도 7년에서 10년 사이인데 그 사이는 또 계속 유목민처럼 방황을 해야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곽선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또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께 좀 더 실용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네, 뭐 실수요자 또 투자자들 네. 그다음에 토지주들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좀 길을 좀 열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세권의 투자를 좀 주목 있게 보시고요. 특히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미래 가치까지 같이 덤으로 과감하게. 환금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광명인데 역 근처에서 약 5분, 7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약 45분에서 50분 그러니까 시간대만 좀 편하면 괜찮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보통 뭐 250m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발표하면서 네. 350m까지 확대했다고 제가 알고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예, 한시적이죠. 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역세권,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지역 개발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좀 하겠다는 거고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대폭 상향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좋은 의지인 것 같아요.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반되는 것들이 이제 지자체의 이제 신속한 인허가 절차, 네. 통합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쳐가지고 공공이 주도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게 좀 장점이겠죠. 네.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네.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분양 사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네. 한림 부동산 TV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편하게 아이고 저희야 그렇죠. 대환영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경험했던 뭐 분양이라든지 뭐 마케팅 수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다뤄봤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입니다. 네. 저도 좀 할 얘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편리성 그리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필드에서 10년간 분양업을 하다 보니까요. 네. 흔히 말하는 뭐 규제, 법규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뭐 거기에 나온 에피소드들 어떻게 뭐 투자를 해서 어떻게 재미를 보셨는지 한번 재밌게 좀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딱딱한 얘기보다는 그런 경험담이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죠. 그 규제를 제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소비자들, 수량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 그런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컨셉을 한번 잡아봐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깊게 재밌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거니까 조만간에 우리 박순호 대표님을 다시 모시고 여러분께 도움되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